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아주 특별하고도 기묘한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목소리 기억하시나요? 감미롭게 귓가를 간지럽히는 부드러운 음성, 듣고만 있어도 온몸의 긴장이 스르륵 풀리는 노래. 바로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한 스페인의 전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입니다. 그의 이름 뒤에는 늘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세계의 로맨티시스트, 라틴 발라드의 황제라고 말이죠. 그리고 대중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했던 가장 자극적인 소문은 바로 3,000명의 여성과 사랑을 나눈 남자라는 타이틀이었죠. 하지만 이 눈부신 황금빛 커튼 뒤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잔혹하고도 기이한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납치 테러 사건, 법정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설 탐정들의 기상천외한 DNA 첩보전, 그리고 평생을 괴롭힌 기이한 무대 뒤에 숨겨진 비밀까지. 그의 삶은 우리가 알았던 달콤한 사랑 노래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히려 한편의 숨막히는 스릴러 영화이자 때로는 씁쓸한 가족 잔혹사에 가까웠죠. 도대체 그 화려한 미소 뒤에 감춰진 진짜 얼굴은 무엇이었을까요? 절망의 나락에선 기적 같은 성공기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의 가장 어두운 비밀까지. 지금부터 그 베일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많은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은 파릇파릇했던 20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젊은 시절의 훌리오는 노래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꿈은 푸른 잔디구장을 달리는 축구 선수였죠. 그것도 아무 팀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 레알 마드리드 2군 팀에 입단하며 촉망받는 골키퍼였습니다. 훤치한 키에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 게다가 명문대 법학도였던 그는 그야말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엄친아였습니다. 탄탄대로의 미래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운명의 신은 심술궂게도 그가 20살이 되던 해 가장 잔혹한 덫을 놓았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4년 만에 끔찍한 사고를 당합니다. 통제력을 잃은 트럭이 그의 차를 도로 밖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대 위였고 의사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건넵니다. 척추를 심하게 다쳐서 평생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하반신 마비 판정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레알 마드리드의 골문을 지키다가 하루아침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훌리오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매일 밤 눈물로 시간을 보냈지만 다시 걷겠다는 결심으로 물리치료에 끊임없이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나락에서 기적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를 돌보던 병원의 젊은 간호사가 작은 선물 하나를 건넸거든요. 그것은 바로 낡은 기타였습니다. 그의 심심함을 달래주고 굳어버린 손가락 근육을 재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따뜻한 배려였죠. 하지만 이 선물이 훌리오를 전설의 길로 이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오직 살기 위해 기타줄을 튕기며 라디오에서 듣고 배운 노래들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마음속에 꽁꽁 갇혀있던 멜로디와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병상에서 자신의 아픔과 희망의 노래를 쓰기 시작하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끈질긴 재활 끝에 두 발로 대지를 딛고 일어섰고 손에는 축구공 대신 마이크를 쥐게 됩니다. 그리고 마드리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데뷔곡 제목은 인생은 그렇게 흘러간다였습니다. 1968년 베니도르 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겨준 명곡이자 그의 음악 인생을 상징하는 곡입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결국 시간은 흐르고 인생은 계속된다는 위로를 주며 그의 전설적인 커리어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로 노래를 부르며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잘생긴 스페인 가수를 열렬히 좋아하는 팬층이 생겼습니다. 절망의 끝에선 감미로운 목소리는 순식간에 스페인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했죠. 스페인의 시나트라라는 별명을 가진 훌리오는 우아하고 세련되며 훌륭한 외모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관심이 컸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바람둥이 이미지는 음악만큼이나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사나이 앞에 이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기적적으로 일어선 훌리오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발표하는 곡마다 메가 히트를 기록했고 전 세계는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열광했죠. 14개 국가의 언어로 80장이 넘는 앨범을 발매하고 3억 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기록하며 역사상 가장 성공한 라틴 팝 아티스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와 명예의 최정상에 서 있던 1981년 12월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의 정신적 지주이자 스페인의 저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의 아버지가
대낮에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훌리오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버지를 살리고 싶다면 현금 200만 달러를 준비해라. 아버지를 납치한 이들은 스페인의 악명 높은 무장 테러 단체였습니다. 바스크 지방의 무장단체 ETA는 10년 동안 약 40명을 납치했고 5명을 살해하며 8명에게 중상을 입혔던 테러 조직이었죠. 그들은 세계적인 슈퍼스타 훌리오의 엄청난 재산을 노리고 그의 가장 소중한 아버지를 인질로 잡은 것이죠. 그 순간부터 훌리오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울리는 전화기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언론의 카메라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비추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당장 아버지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피말리는 시간들이 무려 20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경찰의 급히 수사와 추적 끝에 드디어 납치범들의 은신처가 포착됩니다. 경찰 특공대가 스페인의 외딴 시골 마을에 있는 주택을 급습했고 마침내 아버지를 무사히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쓸어내린 순간이었죠. 그런데요, 이 끔찍했던 납치 사건은 대중들을 멍하게 만든 황당하고도 유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출된 아버지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납치범 녀석들이 나한테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더군요. 매일 맛있는 음식도 주고 카드 게임도 하면서 보냈습니다. 피가 마르던 아들과는 달리 정작 아버지는 납치범들과 기묘한 우정을 쌓고 돌아온 것이죠. 심지어 이 유쾌한 아버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훗날 89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40대 여성과 재혼을 하더니 아이까지 낳으며 아들 못지않은 로맨티시스트의 피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지 않나요? 하지만 이 충격적인 납치 사건은 훌리오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언제 또 누군가 자신과 가족을 해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불안감은 무대 뒤에서 아주 기이한 행동을 반복하는 강박증으로 이끌며 훌리오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 모든 것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통제 강박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이 불안감은 아주 독특하게 발현되었습니다. 바로 무대에 오르기 직전 그가 목숨처럼 지켰던 기이한 징크스와 루틴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른발의 법칙이었습니다. 훌리오는 공연장 대기실을 나와 무대에 오를 때는 첫걸음을 반드시 오른발로만 올라가야 했습니다. 만약 실수로 왼발을 먼저 딛기라도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시 대기실로 돌아가 걸음마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정도였죠. 오른발이 행운을 가져다주고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굳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대기실부터 무대로 이어지는 통로는 늘 기묘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 온몸에 특정 향수를 거의 들이붓다시피 뿌려댔습니다. 단순히 좋은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대 주변의 공기 전체를 자신만의 향으로 완전히 지배해야만 비로소 안정을 찾고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까다로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훌리오는 무대 맨 앞줄에 앉은 관객들의 옷 색깔에 극도로 예민했습니다. 특히 노란색 같은 특정 색상을 불길함의 징조로 여겼는데요. 공연 직전 VIP석 맨 앞줄에 노란색 옷을 입은 관객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면 대기실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매니저가 조용히 관객에게 다가가 다른 색상의 쇼를 덮어주거나 자리를 바꿔달라고 정중히 요청하고 나서야 겨우 공연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참 기이하고도 피곤한 성격이죠. 하지만 훌리오의 수많은 징크스 중에서도 전 세계 팬들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그야말로 역대급 19금 징크스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우루과이의 공연을 앞두고 관객들과 언론을 향해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던졌습니다. 이게 미신인지 아니면 나만의 특이한 습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올라가기 전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도무지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은 목을 풀고 목소리를 가다듬을 시간에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기 위해 사랑을 나누어야만 비로소 안정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뿜어낸 그 완벽하고 감미로운 매력은 사실 무대 뒤에서 벌어진 이 눈물겨운 강박과 집착 끝에 탄생한 예술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자극적인 단어, 바로 여성입니다. 사실 그의 화려한 여성 편력의 시작점에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첫 번째 결혼이 있었습니다. 1971년 필리핀 출신의 아름답고 지적인 언론인이자 스페인 사교계의 여왕이었던 이사벨 프레이슬러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결혼으로 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중 막내가 훗날 세계적인 팝스타가 되는 엔리케 이글레시아스입니다. 하지만 이 세기의 결혼은 화려함보다는 결혼 생활의 쓰라린 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내 이사벨이 훌리오의 호텔방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모르는 여자들이 받기 시작하자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훌리오가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거듭나며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고 끊임없는 스캔들을 뿌리고 다녔기 때문이죠. 결국 두 사람은 1979년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혼 후 고삐가 풀린 그의 로맨스는 그야말로 국경과 신분을 초월했습니다. 원조 본드걸로 이름을 날린 전설적인 배우 우르술라 안드레스, 배우 지아니나 파시오, 엘비스 프레슬리의 아내로 유명한 프리실라 프레슬리, 할리우드의 섹시 심볼 앤지 디킨슨, 그리고 세계적인 톱모델 자매 지지 하디드와 벨라 하디드의 어머니 욜란다 하디드까지 당대 최고의 미녀들은 모두 훌리오와 뜨거운 연문설에 휩싸였습니다. 대중들 사이에서 무려 3,000명이 넘는 여성들과 사랑을 나누었다는 전설 같은 소문이 기정사실처럼 떠돈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하지만 이 화려하고 달콤한 로맨스의 역사는 결국 인생 후반부에 가장 뼈아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1992년대 초 스페인 언론에 젊은 청년이 등장해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비에르 산체스. 그는 1975년 훌리오가 포르투갈 출신의 무용수와 일주일간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숨겨진 친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지만 훌리오는 펄쩍 뛰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하비에르가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훌리오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유전자 검사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훌리오가 검사를 거부하는 한 진실을 밝힐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소송은 지루하게 흘러갔고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하비에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비에르는 훌리오의 철벽을 깨기 위해 기상천외한 작전을 세웁니다. 바로 사설 탐정을 고용한 것이죠. 탐정들은 미국 마이애미로 날아가 훌리오의 아들 훌리오 주니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검사를 거부하니 아들의 DNA를 채취해 하비에르와 형제 관계인지를 밝혀내겠다는 묘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애미의 뜨거운 해변에서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들 훌리오 주니어가 서핑을 즐기던 중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는 무심코 플라스틱 물병 하나를 모래사장 위에 버린 겁니다.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노리던 사설 탐정들이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병과 땀을 닦고 버린 수건을 극비리에 수거하는 데 성공하죠. 그야말로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거한 물병의 타액과 수건의 땀에서 추출한 DNA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하비에르와 훌리오 주니어의 DNA가 무려 99% 일치하는 친형제 관계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스페인 법원은 결국 훌리오는 하비에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맞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수천 명의 여인을 사로잡았던 세기의 로맨티시스트가 사설 탐정이 훔쳐낸 낡은 물병 하나에 발목이 잡혀 세계적인 망신을 당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훌리오는 판결에 불복하며 끝까지 항소했고 이 진흙탕 싸움은 수년에 걸친 심리 끝에 2021년 4월 대법원은 훌리오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비에르의 주장은 기각됩니다. 현재 이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되었으나 하비에르는 여전히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자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을 겪으며 나이가 든 훌리오는 마침내 대중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그 전설적인 소문에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정말 3,000명의 여성과 사랑을 나누었냐고요? 만약 그 소문이 진짜라면 제 인생의 절반은 침대 위에서만 보냈어야 했을 겁니다.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다만 300명 정도는 동의할 수 있어요. 결국 3,000명 루머는 그의 스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언론과 대중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했던 겁니다. 사실 수많은 여성을 가볍게 갈아치우는 바람둥이라기보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그 순간만큼은 눈앞의 관객들과 온 마음으로 사랑에 빠졌던 진정한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세계를 떠돌며 방황하던 이 세기의 로맨티시스트가 인생 후반부에 정착한 곳은 뜻밖에도 소박하고 헌신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22살 연하의 네덜란드 모델 출신 미란다 라인스버거와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22살이라는 나이 차이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였지만 두 사람은 첫눈에 반했습니다. 결국 5 자녀를 낳으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정식으로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2010년 스페인의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공평한 법일까요? 세상의 모든 여인에게 사랑을 속삭였던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가장 가까운 핏줄인 아이들에게는
그리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아내 이사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자 세계적인 팝스타 엘리케 이글레시아스와의 관계는 비극에 가까웠습니다. 아들 엘리케는 아버지의 거대한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 몰래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수년간 침묵을 지키던 엘리케는 마침내 가족과 거리를 두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케가 18살 때 아버지와 크게 다툰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훌리오는 아들이 음악계에 진출하려는 것을 반대했고 그 후로 엘리케는 10년 동안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감미로운 황제였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멀었던 존재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80이 훌쩍 넘은 이 노장의 황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과거의 화려했던 무대는 뒤로 한 채 훌리오는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과 바하마의 초호화 개인 저택을 오가며 은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건강 이상설과 치매설이 끊임없이 돌기도 했지만 여전히 아주 건강하며 내 인생을 정리하는 자서전을 준비 중이다 라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최근까지도 과거 그의 매니저나 주변인들로부터 폭로와 법적 분쟁이 이어지며 황제의 말년은 그리 평화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부와 명예,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갈구하며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여정의 끝에 남은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트로피와 소원해진 가족들의 빈자리, 그리고 외로운 은둔뿐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그토록 애절하게 불렀던 사랑의 의미는 어쩌면 저 멀리 있는 수천 명의 환호가 아니라 내 곁을 지켜주는 단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그의 감미로운 명곡 헤이가 어쩐지 평소보다 조금 더 쓸쓸하고 애달프게 들리는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세상만사 모든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